저는 지난 30년간 피부 노화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동안 피부의 비밀이 비싼 시술에만 있는 줄 아셨죠? 사실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알고 나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특히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검버섯이나 기미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피부가 10살은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서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들, 특히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팩을 만들어서 바르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희 연구소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방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일 거울을 보실 때 더 이상 속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한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김영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동네 모임에 나가면 다들 피부가 좋아 보여서 혼자만 위축된다고 하시면서 거울 보는 게 너무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인터넷에서 식초팩이 좋다는 말을 듣고 따라했다가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라서 오히려 더 큰 흉터가 남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며칠 동안 외출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셔야 했대요. 김영자님처럼 좋은 마음으로 따라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조금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자님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피부가 좋아지셨는지까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비싼 시술만이 답은 아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민간요법들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팩과 식습관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천연팩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김영자님 같은 경우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서 3개월 만에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피부를 늙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피부를 늙게 만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기미와 검버섯, 깊은 주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먼저 자외선 노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햇볕은 검버섯과 기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피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색소 질환 중 80%가 자외선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나왔어요. 68세 박순자님 같은 경우를 보면 평생 모자나 선크림을 거의 쓰지 않으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얼굴과 두피에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젊을 때는 햇볕을 쬐야 건강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모자나 양산도 꼭 챙기세요. 특히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요. 많은 분들이 해가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여러분은 선크림을 얼마나 자주 바르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잘못된 민간요법이에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팩을 만들어서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한피부건강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간요법을 따라 했다가 피부 손상을 겪은 사례가 60대 이상에서 35% 이상 보고됐어요. 72세 정미자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인터넷에서 본 식초팩을 한번 발랐는데 얼굴 전체가 붉게 부어올라서 몇 주간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마음으로 따라 한 건데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되신 거잖아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예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꼭 안전성이 확인된 재료들만 사용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따라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수분 부족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피부 건조가 심해져서 주름이 더 깊게 생깁니다. 일본 노화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 수분 섭취가 부족한 노인의 경우 주름 깊이가 평균 1.5배 더 깊다고 나왔어요. 70세 김정희님은 원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하루에 차 한 잔 정도만 드시고 지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느끼셨대요. 저희가 수분 섭취량을 늘려드리고 나서 몇 주 만에 피부 상태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홍차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네 번째로 불규칙한 수면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피부 재생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피부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미국 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60세 이상 여성의 피부 탄력 저하율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해요. 68세 윤혜정님은 밤마다 드라마 보느라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기미가 더 진해지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패턴을 바꾸고 일찍 주무시기 시작한 후에 피부 상태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해야 피부 재생도 원활하게 일어나거든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몇 시쯤 주무시나요? 마지막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이 꼭 필요해요. 유럽 노화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꾸준히 견과류와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기미 발생률이 40%나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71세 최은희님은 식사를 대충 하시는 분이셨어요. 과자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톤이 점점 칙칙해지고 윤기도 없어지셨더라고요.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에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과일 한 가지, 견과류 한 줌,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챙겨 드세요. 반대로 과도한 당분이나 가공식품은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이렇게 5가지가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요 요인들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동안 피부를 만드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안 피부를 만드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를 모두 확인한 것들이에요. 들기름을 활용한 팩을 만들어 보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달걀 노른자 하나에 들기름 1티스푼, 꿀 1티스푼, 율가루 1티스푼을 섞어서 크림처럼 만들어주세요. 깨끗하게 세안한 후에 얇게 발라주시고 15분 정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이 팩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만 해주세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67세 이순옥님이 이 방법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셨는데 피부톤이 훨씬 밝아지고 촉촉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기름을 피부에 직접 발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깨가루로도 훌륭한 팩을 만들 수 있어요. 들깨가루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면서 동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미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들깨가루 2티스푼에 꿀 1티스푼, 플레인 요구르트 1티스푼을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세안 후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발라주시고 20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민감해지거든요. 73세 박말수님이 이 방법으로 목과 얼굴에 거친 부분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세요. 냉장고에 남은 요구르트 그냥 버리셨나요? 알로에와 꿀, 올리브 오일을 배합한 팩도 정말 좋아요. 알로에는 수분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꿀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미 예방에 도움이 돼요. 올리브 오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죠. 신선한 알로에 젤 2티스푼에 꿀 1티스푼, 올리브 오일 반 티스푼을 섞어서 크림처럼 만들어주세요. 얇게 도포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단, 알로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팔 안쪽에 조금 발라서 테스트해보세요. 알로에 직접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수분 섭취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피부가 푸석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최소 6잔은 나눠서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밤늦게 과다하게 드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녁 8시 이후에는 적당히 조절하세요. 69세 정영숙님은 물병에 눈금을 그어서 하루 목표량을 정해놓고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하세요. 오늘 물 마시는 습관은 어떠셨나요?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 특히 귤이나 키위, 딸기 같은 것들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돼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들도 꾸준히 드세요. 단백질은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70세 김복자님은 매일 아침에 달걀 하나와 견과류 한 줌을 꼭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는데 몇 개월 후에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거칠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과자나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부의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녁 메뉴에 뭘 추가해 보실 건가요? 규칙적인 운동도 피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곳곳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되거든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스트레칭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74세 조순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시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피부톤이 밝아지고 혈색도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가벼운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따라하시면 피부 나이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바로잡아 드렸어요. 특히 잘못된 상식들, 비싼 시술만이 답이라는 생각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쉽게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들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식초팩이나 베이킹소다 팩 같은 것들, 이런 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정미자님이나 김영자님 같은 분들의 사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자외선을 꾸준히 차단하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고 오늘 알려드린 안전한 천연팩들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면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잘못 관리하면 기미와 검버섯이 더 넓어지고 색깔도 짙어져요. 주름도 깊어지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기존에 있던 색소 침착들이 옅어지고 피부 톤이 맑아져요. 주름도 완화되고 전체적으로 피부의 생기가 돌아와요. 특히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해주시면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잔주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로 만든 천연팩들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톤이 환해지고 거칠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피부 세포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데 보통 28일 정도 걸리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더 길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분들도 모두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김영자님 같은 경우도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3개월 지나니까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세안 후에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2가지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은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즉시 보충해주고 선크림은 하루 종일 피부를 보호해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몇 주 후에 피부가 더 촉촉하고 건강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천연팩들 중에서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들기름 팩이나 들깨가루 팩, 알로에 팩 중에서 본인 피부에 맞는 걸 찾아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씩 꾸준히 해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안 피부를 위해 꼭 피해야 할 생활 속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모르고 하고 계신 습관들 중에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함정들을 미리 알고 피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방법부터 시도해 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